네, 안녕하십니까. 참화제과 대표원장 혈관외과 전문의 박인수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 중에 비열 치료로 구분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베나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베나실 치료 좋을 때와 나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베나실 치료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제정맥 폐쇄술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수술 명칭의 상품명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메드트로닉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해서 사용을 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잘 알려진 하지정맥류의 새로운 치료법 중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 영상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많이 나오는데 생체용 접착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을 정맥혈관에 주입해서 정맥을 폐쇄하고 막아서 역류를 차단하여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베나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약물에 대한 알러지가 전체 인구의 적게는 3%에서 많게는 20%까지도 있기 때문에 수술한 부위가 가렵거나 빨개지는 알러지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서 간혹 그것 때문에 시술하고 나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베나실 치료는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시술이 되고 있고요. 장점, 단점 여러 가지가 있고 베나실을 좋아해서 꾸준하게 계속 많이 하는 의사들도 있고 반대로 베나실이 가격 대비 좋은 점을 잘 모르겠다, 알러지가 생기면 환자들이 오히려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베나실 치료를 또 꺼려하는 의사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베나실 치료를 많이 하다가 알러지 이슈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베나실 치료를 최근에는 상당히 좀 덜 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시술이 좀 빨리 끝나고 수술 후에 통증이 좀 적다는 이유 때문에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서 그럼 이런 베나실 치료가 특별히 어떤 경우에 더 좋다, 어떤 경우엔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경험과 연구들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베나실 치료가 좋을 때 첫 번째, 소복제 정맥을 치료할 때 하지정맥류가 일어나는 혈관은 크게 두 가지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이 있습니다. 대복제 정맥은 사타구니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안쪽을 따라서 종아리 안쪽, 발목 내측으로 타고 내려온 혈관이 될 것이고요. 소복제 정맥은 보통 허벅지 뒤나 무릎 뒤, 오금 뒤에서 시작해서 뒤꿈치 옆으로 발뒤꿈치로 타고 내려오는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의 혈관이 되겠습니다. 베나실 치료가 장점이 참 많은데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알러지 반응. 몸 안에 베나실 치료제를 주입하면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수술한 부위가 가려워지고 빨개지고 심해지면 붓고 아픈 경우가 있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나와 있지만 이런 베나실 알러지는 특히 대복제 정맥일 때만 사실상 발생을 하고 소복제일 때는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베나실 치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알러지를 예측을 하거나 분석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소복제 정맥에서는 상대적으로 알러지 발생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나실 치료가 좋을 때 첫 번째, 소복제 정맥을 치료할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나실 치료가 좋을 때 두 번째, 나이가 많은 경우, 사실 연구마다 좀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젊은 분들한테 알러지가 조금 더 강하게 오는 것 같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알러지가 강하게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여러 연구들을 보면 나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 성별이랑 크게 상관이 없다는 연구들도 많은데요. 임상적으로 치료를 해보고 또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알러지 반응이 생기더라도 조금 더 약하게 생기고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경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특정 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조금 둔감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물질에 알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을 아주 소량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물질에 대해서 내 몸이 알러지 반응을 일어나는 경향이나 강도도 서서히 이제 무뎌지는 거죠. 사실 젊은 분들의 어떤 면역 시스템이나 알러지 시스템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면역 반응이나 알러지 시스템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조금 든 분들 같은 경우에 베나실 치료하고 나서 알러지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젊은 분들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약하고요. 지속 기간도 짧아서 치료하거나 컨트롤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나실 치료가 좋을 때 두 번째는 나이가 많은 경우, 예를 들어 70대 이상의 경우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베나실 치료가 나쁠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베나실 치료가 나쁠 때 첫 번째는
바로 혈관이 피부에 가까운 경우, 대복제 정맥이 예를 들어서 허벅지에서 시작해서 쭉 발목으로 내려갈 때 혈관 자체가 피부에서부터 거리가 떨어져서 조금 더 속에 있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혈관이 피부에 가깝게 주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해부학적인 구조, 쉽게 말해서 내 몸의 생김새가 다른 거기 때문에 뭐가 더 좋고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복제 정맥이 중간에 이제 얇은 근막에 쌓여서 피부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 정도는 피부에 가깝게 주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베나실의 알러지를 연구한 문헌들을 보면 이러한 혈관이 피부에 가깝게 주행하는 사람이 베나실 치료를 받았을 때 알러지가 훨씬 더 세게 오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고, 이 연구는 2018년에 제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Annals of Vascular Surgery라는 SCI 연구 논문에 혈관이 피부에 가까울 경우 알러지가 더 많이 생긴다라는 연구 분석을 발표했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다 공통적으로 혈관이 피부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알러지가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피부에 가까운 사람들은 베나실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내가 혈관이 피부에 가까운지 깊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하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센터에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베나실 치료를 하기 전에 혈관이 피부에 가까운 분이라고 하면 해당 부분에 베나실 치료를 안 하거나 환자분에게 베나실 치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겠죠. 하지만 사실 경험이 없고 요 지식을 모르는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피부가 혈관이 가까운 경우에라도 베나실 치료를 그냥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나게 되는 의료진께서 그런 지식이 없는 의료진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거나 내가 베나실 치료를 하기 전에 내 혈관이 피부에 가까운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알러지가 더 잘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술 전에 시술을 담당할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거나 베나실 치료가 정말 경험이 많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베나실 치료를 피하는 것이 좋을 때 두 번째, 바로 음주나 흡연 같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연구마다 약간 차이는 있긴 한데요. 베나실을 치료하고 알러지가 잘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음주나 흡연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러지 반응도 몸에 생기는 이제 염증 반응인데,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술, 알코올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흡연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도한 물리적인 활동,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막 운동을 하거나 달리기 운동을 하거나 하체 운동을 할 경우에 물리적인 자극이 돼서 알러지가 조금 더 강하게 온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당연히 한 달 정도는 술을 안 먹는 것이 좋고요. 특히 베나실을 쓸 경우에 알러지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금주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과도한 활동을 2, 3주 이내에 빨리 시작하거나 많이 걷거나 하체 운동을 하거나 또는 흡연을 하는 경우에 알러지가 좀 더 강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베나실 치료가 좋을 때, 나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보면 베나실 치료가 좋을 때, 첫 번째는 초복제 정맥일 때, 두 번째는 내가 좀 나이가 많은 환자일 때, 베나실 치료가 좋지 않을 때 피하는 것이 좋을 때, 첫 번째는 내 혈관이 피부에 가까운 경우, 두 번째는 수술하고 술이나 담배, 그다음에 과도한 육체적 활동을 할 때는 알러지가 좀 더 잘 생길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베나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베나실 치료가 장점도 많지만 알러지 이슈 때문에 사실 과거보다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건수가 조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베나실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잘 상담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